2021년 9월 26일 날 독일 총리의 메르켈이 사임을 발표했습니다. 사임을 했죠. 지금 임기가 다 됐어요. 10월 말인데 임기가 마무리되고 이제 실제로 야인으로 돌아가는 대행하고 있죠. 총리 대행을 하고 있는데, 자, 우리 메르켈 누나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앙겔라 메르켈이고요. 독일 총리이고 2005년에서 2021년까지 무려 16년을 했어요. 어느새. 최초의 독일의 여성 총리였고 최초의 동독 출신 총리였고 16년이면은 헬무트 콜과 더불어서 최장기간 총리를 했죠. 포브스 선정 4년 연속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여성이었고, 이 많은 것보다 가장 놀라운 게 맨 아래에 있는 겁니다. 독일 역사상 최초로 자발적으로 사임한 총리가 됐어요. 자기 발로 내려왔어요. 자기 발로. 나는 이제 더 이상 총리에 있지 않겠다. 참고로 앙겔라 메르켈은 2021년 10월 26일 독일 총선에 참여하지 않음으로써 스스로 사임을 했다는 거고, 메르켈 누나가 사임을 발표하고 16년 만에 독일의 기민당과 3인당의 지지율이 바뀌었어요. 이 까만 게 메르켈 누나 정당이에요. 항상 이기고 있었는데 메르켈 누나 그만한다 그러니까 떨어져 갖고 빨간색이 확 치고 올라가서 1, 2기 바뀌는 그런 일이 펼쳐졌는데, 더 놀라운 건 저 메르켈 누나가 퇴임 직전까지 지지율이 70에서 80%, 지지율 80%, 지지율 75%에 무조건 되는 거거든요. 이거 무조건 돼요. 무조건. 16년을 총리를 했는데 지지율이 75%예요. 근데 퇴장을 한 거예요. 무조건 돼야지. 75%인데. 거의 무조건 되는데 자기가 오케이만 하면 되는 건데, 나이도 그렇게 많지 않아요. 물론 많지. 절대적인 나이는 많지. 요즘 뭐 80도 하시는데. 미국에서 보면은 뭐 80과 78이 싸우고 내가 더 젊네, 네가 더 젊네 하고 있는데 나이도 그렇게 많지 않은데 지지율 80%에 퇴장을 했고, 퇴장할 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제는 내가 아닌 다른 누군가의 시간이다. 그리고 그만뒀는데, 자, 우리 메르켈 누나가 왜 이렇게 독일에서 사랑을 받고 전 세계적으로도 가장 훌륭한 지도자 중에 한 명이었다고 얘기를 했는지 그거를 잠깐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메르켈 누나가 총리에 가기 전에 1990년 10월 독일은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죠. 우리도 언젠가 올 바로 그날, 우리도 언젠가 저렇게 촛불을 쏠 날이 오겠죠. 독일이 통일이 됩니다. 동독과 서독이 통일이 되는데, 문제는 1990년에 통일이 되고 그 이후로 15년간 독일의 별명이 뭐였어요? 여러분 다 아시죠? 독일의 별명 유럽의 병자예요. 독일의 병자. 엄청난 통일 비용과 사회적 혼란이 엄청났죠. 동독과 서독이 문을 여니까 저 동독에 돈 퍼줘야 될 거 아니에요. 걔들 다 어떻게 해주고 뭐 걔들 복지해주고 이거 뭐 건물 세워주고 인프라 세워주고 하니까 이 뭐 유럽의 병자예요. 병자. 2000년대 초반 15년간 2002년까지죠. 독일 실업률인데 여기 근처에 통일을 한 거죠. 쭉쭉 올라가서 나라 전체 실업률이 10%를 넘어갔죠. 저게 메르켈 누나 등장하기 전까지입니다. 그리고 2000년대 통일한 지 얼마 안 되는 고한 10년, 15년은 독일 GDP 성장률이 쭉 내려가요. 안 좋았죠. 오죽했으면 2007년에 독일 재무장관이 한국신문에 기재한 기고문의 제목이 독일은 이제 유럽의 병자가 아니다. 얼마나 병자였으면 자기 입으로 스스로 이제 병자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기고문까지 실었는데, 그 와중에 2005년에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가 취임을 합니다. 저 이렇게 하는 와중에 취임을 한 거죠. 또 운이 약간 또 좋았던 게 1999년 유로 단일 통화 경제권이 등장을 해요. 유로존이 탄생하죠. 2002년 초반까지 통화를 병행해 사용하다가 2002년 이후로 모두가 다 유로만 사용하게 됩니다. 딱 유로 사용하게 되고 한 2, 3년 뒤에 메르켈 누나가 독일 총리가 됐는데, 이게 옛날에도 한 말씀드렸지만 유로를 쓰게 되니까 경제 최강국 독일이 값비싼 마르크화를 쓰지 않고 그리스, 포르투갈, 이탈리아, 스페인과 같이 유로화를 써요. 우리가 원화를 쓰지 않고 동남아시아, 우리보다 경제력이 낮은 동남아시아나 아니면 하여튼 경제력이 낮은 국가들과 통화를 같이 써. 그러면 수출 기업들은 개꿀이죠. 개꿀이지. 수출 기업들은. 이게 통화 가치가 엄청 내려가는 거잖아요. 완전 개꿀이죠. 1달러에 지금 1000원인데 지금 2000원 밖에 되는 거 아니에요. 완전 개꿀이지. 달러로 팔기에 가격을 엄청 내릴 수가 있고 영업이익이 무지하게 올라가. 달러 표시 영업이익이. 완전 개꿀인 상황이 됐는데, 그래서 얼마나 꿀이었냐. 물론 유로가 통화 절상이 좀 되긴 했지만 당시에 2003년부터 2000년대, 2010년까지 2000년대 세계 수출의 챔피언이 중국이 아닙니다. 독일이었어요. 퀄리티는 독일자인데 가격이 그리스야. 야야. 반칙이죠. 세상 반칙인데 세계 수출의 1위였어요. 1위. 2000년대. 그렇게 생각이 안 되는 분들이 많겠지만, 아니 중국을 이겨? 중국을 이겨. 까만 거야, 까만 거. 수출 챔피언이었어. 챔피언. 세계 랭킹 1위. 이때 독일의 수출이 얼마나 많이 증가했냐. 저 바다 건너에 있는 대한민국이 중국의 어떤 오픈바의 문을 닫으면서 블러드를 켜서 2000년대 대한민국의 GDP가 엄청나게 올라가거든요. 수출 증가율도 쫙 올라가요. 대한민국 최고의 전성기를 구가하던 시절에 대한민국 수출 증가율이 11.9%인데 같은 기간 독일의 수출 증가율이 13%예요. 대한민국보다 독일이 더 빨리 수출이 증가하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졌죠. 지금 치면 뭐야 이거. 얘네는 뭐 저 앞에 있는 말이 더 빨리 달려. 미국과 일본이 6%대였어요. 독일은 13%씩 올라. 쫙쫙쫙. 저렇게 성장을 많이 하니까 금융위기가 왔을 때도 또 유명하죠. 여러분의 예금은 안전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라고 총리가 앞서서 나오면서 금융위기를 굉장히 잘 넘겼는데, 금융위기보다 사실은 독일은 조금 더 심했던 위기가 있었죠. 2009년 그리스가 기억나시겠지만 국가부채 위기를 맞습니다.
나 부채 너무 많아. 살려줘. 빚 탕감해줘. 아니면 안 갚겠다. 나는 배를 째겠다. 누워버릴 거야. 탕감해줘. 야, 탕감해줘. 눕죠, 진짜. 여기 누워요. 여기 누우면, 죽여. 그랬더니 저 독일에서는 무슨 파르테논 신전에 기둥을 뛰어간다는 동 진짜 그랬어요. 파르테논 신전을 팔아라. 무슨, 야, 말이 되나. 로마에 있는 뛰어가다 팔아라. 그리스 그 안에 있는 아테네에 있는 갖다 팔아라. 그런 건 얘기를 하고 있고, 무슨 섬 팔아라. 이상한 소리 하니까 그리스 문화 가서 팔아라. 게다가 이게 피그스 얘기로 갔죠. 단체로 누워. 그리스 눕는 거 보고 안 갚아줘. 안 갚아. 야, 생각해봐. 꿀은 니들이 빨고, 왜 빚을 우리 보고 갚아라 그래? 안 갚아. 그리고 전부 다 눕고,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불과 10년 전이니까. 긴축 재정 강요하지 말아라. 그리스인들이 전부 거리로 와서 화염병 던지고, 우리는 빚쟁이의 아들이냐? 니들 그런 식으로 빚 갚으려면 100년 걸린다니까. 우리 지금 IMF가 와서 복지하지 마라. 애들 월급 깎아라. 돈 나가는 거 막는 거죠. 공무원 하지 마라. 니들 점심 먹고 맨날 낮잠 쳐자던데 진짜 그랬어요. 낮잠 자지 마라. 무슨 낮잠을 자고 있어. 일을 해야지. 니들이 무슨 점심을 먹고 낮잠을 자. 그런 거 없애라. 8시 출근해라. 이런 거 하면서, 야, 무슨 그런 거 하면서 긴축지정 하라 그러니까 내 낮잠 자는 거 없고 니들이 뭐라 그런다고. 그리스인들이 거리 뛰어나오면서 독일 어쩌고 격렬한 시위를 하니까 내 빚을 깎아주면 안 그러면은 안 갚겠다. 그럴 때 메르켈 누나가 뭐라 그랬냐. 됐고. 갚아. 필요 없어. 꿈쩍도 안. 던지고 어쩌고 배를 째라 그랬더니 진짜 칼을 들고 배를 째려고 왔어요. 와. 보통 저 정도면 조금 봐줄 만한데 그리스 보고 됐고. 더 빨리 허리띠를 조여라. 그리스 긴축 더 강하게 해야 된다. 왜? 그래야 니들한테 희망이 있다. 그랬어. 나간다. 그랬더니 나가던가. 그러니까 또 강하게 나오면은 때려봐 그랬는데 때리려고 그러니까 잠깐만. 야, 그것도 진짜 때리라는 건 아니지? 때려봐 했다고 때리려고 그러니 정신 나간 거 아니야? 진짜 때리려고 그러니까. 이게 그쵸. 내 신전 뛰다 팔 수도 없고 진짜 선 팔 수도 없고 만약에 저기서 나가면은 진짜 완전 골로 갈 것 같거든요. 거의 그지로 가는 그런 길이 보이니까 누가 껴주겠어요? 수출하거나 수입하거나 그리스 통화 만든다고 해서 옛날 빚은 다 갚아야 되는데 때려봐 하니까 결국엔 때린다 그러니까 이거죠. 이거 유명했던 짤인데 2011년 마지막 기회다. 2012년 마지막 기회다. 2013년 마지막 기회다. 2014년 북한인가? 야, 이거 벼랑 끝 전술인데? 거의 북한이잖아요. 북한. 맨날 와서 싸대기 때리려고 그러면서 마지막 기회 확 이렇게 여차하면 눌러버린다 이런 거 하고 벼랑 끝 전술 이걸 하니까. 그래서 결국에 어떻게 됐냐 그리스가. 여러분들이 결론까지는 모르겠지만 결론을 말씀드리면 결국 혹독한 구제금융의 늪에 들어가죠. 국민의 월급과 연금 수령액 3분의 1이 깎였고요. 낮잠 같은 소리 하고 있네. 투자 소비 위축됐고요. 경제 규모 날라갔고요. 이거를 몇 년을 했냐? 2018년까지 했어요. 얼마 전까지 했어요. 이것도 마지막에 구제금융 안 하면 안 될까 그랬는데 이제 너무 기니까 너희는 나라는 구제금융이 일상이냐? 그래서 IMF를 8년 만에 우리나라 1년에도 죽을 것 같더만 8년 만에 2018년이 얼마 전까지 하다가 물론 빚은 그대로 있죠. 빚은 그대로 있는데 적당히 하고 이제 갚아라. 유로존 상황을 보면 통화 같이 쓰니까 여기 꿀 빨죠. 경제력이 좀 센 데들은. 여기는 폭탄 맞았고. 그러니까 어디가 나라가 사이가 좋겠어요? 딱 보더라도. 이 두 나라는 사이가 좋아요. 입장이 딱딱 맞아. 어떻게 그렇게 찰떡이니? 메르켈이 그러면은 확 가서 때려주니까 옆에 있는 프랑스는 좋아하죠. 저 집 잘 때리네. 가뜩이나 자기가 때리고 싶은데 찰지게 때리고 나갈 테면 나가든가 너네 하나 나가도 소용없다 이러면서 단호한 모습을 보여주니까 둘이 사이가 너무 좋아요. 그래서 단어도 있어. 처음에 사귀나 이런 생각을 했다 그랬는데 결혼하셨습니다. 집에 계시죠. 바깥으로 계시는데 사귀나 이런 생각을 했다는 이 메르켈과 사르코지가 너무 사이가 좋아서 메르코지라 그래요. 당연하죠. 둘이 의견이 벗어날 일이 없어.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대신해 주는데 꿀 빨고 있는데 때리려면 때려주고 채찍질하면 채찍질해주고 강인한 모습을 보여주니까 너무 사이가 좋았고 이 와중에 불만 있는 나라가 있죠. 아니 어디가 불만이겠어요. 유로존 만들어서 꿀 빨고 둘이 사이좋고 쎄쎄쎄 하면서 아래 애들 채찍질하면서 찰싹 하면서 삐까파란 말이야. 일 더해 쉬지 말고 이래 찰싹 때리면서 대미를 보고 있으니까. 근데 그래도 너무 때리면 안 되니까 가끔 이렇게 당근도 줘야 될 거 아니야. 당근도 주면서 해야 되는데 당근은 이렇게 주죠. 당근 분담금이라죠. 분담금 번 돈으로 뽀찌 띄워줘야 될 거 아니에요. 얘는 좀 주고 없는 애 좀 도와주고 분담금 내라 그러니까 이렇게 하니까 이거 니들은 사이 좋아서 둘이 사귀냐? 이런 소리 하면서 분담금은 나눠내라 그러니까 가운데 껴있던 게다가 이게 난민이 막 들어와서 막 난리치는데 이 메르켈이 좀 이따 보여주겠지만 난민은 우리는 인도주의적 관심을 받아야 됩니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난민을 대규모로 받아요. 이유가 그러니까 일로 들어온단 말이야. 그러니까 또 마음에 안 들죠. 그래서 가만히 있다. 야 꿀은 니들이 빨고 무슨 부담금 이런 건 같이 내래. 깎아줘. 아니면 나가겠다. 브렉시트 이거 난민도 너희들이 다 받고 왜 우리가 껴서 하냐. 깎아달라. 아니면 나간다. 그랬더니 메르켈 누나가 뭐라 그랬냐면은 그래 그랬습니다. 훌륭한 말이다. 나가라. 그래서 나갔어요.
때리라고 진짜 때리네? 때리라고 진짜 때리나 해서 국민투표까지 했는데 51대 49인가? 아슬아슬하게 아이씨 더럽다 나가자. 자존심이 있지 우리가 그리스냐? 그래갖고 진짜 나갔죠. 물론 마지막에는 그렇게까지 할 필요 있냐 얘기했다고 하지만 하여튼 그래도 나갔어요. 그래서 이제 브렉시트가 되면서 되고 보니까 사실 이유는 뭐 지금까지도 별로 아쉬울 거 없다 뭐 이런 입장이고 국민적 지지는 엄청났죠. 게다가 메르켈 누나가 과학자 출신입니다. 물리학자고 양자화학으로 박사학위도 있대요. 야 어려운 과학인데 그것도 쉬운 과학도 아니고 양자화학은 뭡니까? 양자 물리학은 뭐 들어본 것 같은 양자화학도 있나 보지? 하여튼 뭐 그런 걸로 박사를 받은 분인데 그래서 굉장히 이성적이고 아빠는 목사야. 그래서 기독교 신앙이 강하대요. 그래서 메르켈 총리 재임기에 이 홀로코스트 독일의 학살을 사죄를 하는데 이 다하우 강제 수용소를 방문해서 독일 총리가 꽃 놔두고 희생자에 사죄하는데 이거를 한 번 한 게 아니라 몇 번을 했냐? 총리 재임 중에 이스라엘을 방문한 것만 8번이랍니다. 방문할 때마다 사죄한다. 독일의 범죄에 대해서 미안하다. 심지어 조금 있다 보이겠지만 소련, 러시아한테도 사과해요. 우리가 소련을 쳐서 소련에서 엄청난 피해자가 나왔다.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죽었다. 미안하다. 그 사죄를 해요. 게다가 결정적으로 2015년에 난민 위기가 옵니다. 시리아에서 막 내전 나고 그러면서 그 바다 건너서 막 이탈리아 이쪽 유럽으로 난민이 쫙 몰려오는 난민 위기가 나왔어요. 그때 유럽이 결정을 했어야 했어요. 이유가 어떻게 해야 되냐? 총칼로 막을 거냐? 몇백만 명, 100만 명 이상 거의 200만 명, 300만 명의 난민이 쫙 유럽으로 들어오는데 이거를 결정해야 되는데 당연히 막을 줄 알았어요. 당연히. 그럼 어떻게 봐도 100만 명인데 이건 못 받는다. 그런데 메르켈의 독일이 선언을 하죠. 우리 독일이 먼저 100만 명의 난민을 무조건 수용하겠다. 그래서 유럽의 난민들 다 받게 되죠. 그때 메르켈이 이렇게 연설합니다. 전쟁으로 어쩔 수 없이 고향을 떠났던 사람을 우리가 국경에서 총칼로 거부한다면 독일은 더 이상 나의 조국이 아니다. 이런 연설을 하면서 난민을 받는데 100만을 받았어요. 100만. 지지율 엄청 떨어졌죠. 저것 때문에 역대 지지율 최저를 찍었어요. 총리 바뀔 뻔했습니다. 독일의 총리 바뀔 뻔했는데 그래도 꿋꿋하게 받고 결국에 대학살의 나라라는 독일이 어떤 그런 이미지가 있었는데 EU에서 가장 인도주의적인 나라라는 평가를 지금까지도 받고 있죠. 결과가 어땠건 간에. 게다가 조금 있다가 저 바다 건너에 트럼프가 등장을 합니다. 엄청나게 센 트럼프라는 사람이 등장을 해서 유럽 보고 삿대질을 하면서 아메리카 퍼스트다. 니들 이거 지금까지 뭐 미국이 뭐 지원했던 거 뱉어라. 뭐 이거 미국 군인도 뺀다 그러고 니들 뭐 하면은 야 코로나 우리나라로 온다 막아라. 유럽 봉쇄하고 유럽에 대해 삿대질을 막 하고 아메리카 퍼스트 우리 이익이 먼저다 그랬더니 그때 이런 모습을 보였죠. 정말 유명한 사진. 2018년도 G7 정상회담 때 바로 이 사진. 야, 오, 이 메르켈입니다. 메르켈. 가운데 메르켈이고 오른쪽 트럼프인데 따귀를 때릴 것 같은 이런 강렬한 눈빛 발사. 촤악. 어디 좀 쫄았죠? 약간 쫄아서 이렇게 뒤로 살짝 이렇게 물러가 있는데 야 미국 대통령을 상대로 눈싸움을 하면서 그게 말이 되냐? 이래라 하면서 이렇게 앞에 치고 여기 아베 계시네. 아베는 이렇게 야야 센데? 뭐 이렇게 보고 있고 볼턴 서 있고 여기 뒤에 있는 여기 프랑스 보이고 쭉 서 있지만 리더라는 모습을 결정적으로 보인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 게다가 굉장히 뭐랄까 양면 전술을 잘 사용했다고 평가가 되는데 중국에 대해서 인권 문제, 홍콩 소수민족 탄압하지 마라 막 떠들면서도 경제협력은 열심히 해요. 메르켈이 재임 기간 중에 중국을 13번, 1년에 한 번씩 방문했다 그럽니다. 중국이 4년 연속 독일의 최대 무역 파트너가 됐고 그러니까 인권 문제 앞으로는 계속 얘기하면서 뒤로는 또 경제협력을 하니까 중국에서 이번에 메르켈 물러난다 그랬더니 중국도 싫어하지 않아요. 중국도 긍정적이야. 퇴임 후에도 훌륭한 지도자였다. 중국에 자주 오길 바란다. 이런 평이 나오고 이유는 물론 이거죠. 그래도 미국이 트럼프보단 낫다. 미국과 자기들 사이에서 가운데서 완충작용을 할 수 있는 그런 정치인이었다. 말이 통하는 이성적으로 대화할 수 있는 상대. 여기는 이성이 안 통한다고 생각하는 거죠. 자기들 입장에서는. 여기는 트럼프가 자꾸 삿대질하고 그러면서 뭐 그러니까 여기는 말이 안 통하는데 여기는 그래도 말이 통하는 상대였다. 노련한 심판이었다. 이런 표현을 하는 거고 오죽했으면 정말 굉장히 합리적이고 굉장히 양면 전술을 잘 사용했다라고 생각되는 것 중에 하나가 러시아의 푸틴과 메르켈이 툭하면 푸틴한테 아프간 전쟁 니들 어떡하냐 나발리 정적이죠 정적 나발리 풀어줘라 나발리 실제로 독일에 왔잖아요. 독일에 와서 독일이 케어하려고 그러고 너희들 뭐 민주주의 해라 우크라이나 군사력 즉시 철수해라 이렇게 싸우면서도 아까 얘기 드렸지만 나치의 소련 침공 80주년에 푸틴한테 전화를 걸어서 사죄를 했답니다. 우리가 나치 시절에 독일이 소련을 침공해서 미안하다. 전쟁이 가져온 헤아릴 수 없는 슬픔과 고통에 공감하고 우리가 미안하다. 이 사죄를 했대요. 저렇게 독일이 지금도 힘이 세잖아요. 어떻게 보면 비슷하다고 해야 되나? 러시아 이렇게 밀릴 것 같지 않은데
저렇게 앞으로는 저래도 자기가 잘못한 게 있으면은 앞장서서 먼저 사죄 전화를. 야, 동아시아에서는 힘든데? 야, 이거 동아시아에서 상상을 할 수가 없어요. 무슨 뭔 놈의 사죄야, 사죄 전화는. 야, 패싱을 하는 판에 서로 패싱하고 뭐 일면식도 없다는 듯이 얘기를 하고 서로가 서로의 전쟁에서 이기면은 무슨 뭐 장진호 전투가 우리의 승리라는 둥, 뭐 대한민국에 뭐 도와줬다는 둥, 저러고 저쪽은 저쪽대로 뭐 위안부가 나발이고 가서 곡물 바치고 뭐 그러는데 여기는 반대죠. 먼저 미안하다라고 사죄를 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 게다가 국내적으로만 따지면 메르켈 누나가 총리할 때마다 독일 뉴스 많이 보신 분들 알겠지만 연정이에요. 연합을 해. 대연정. 그러니까 3당, 뭐 2당 이런 1, 2, 3당들이 화합해서 연정으로 가요. 그리고 거기에 총리를 해요. 독일하면 연정이긴 하지만. 그래서 메르켈을 상징하는 단어가 무티입니다. 무티. 들어보셨죠? 독일어 무티. 엄마. 무티 메르켈. 갈등을 없애는 엄마와 같은 리더다. 달랜다는 거죠. 회초리 때리다가 잘해라. 야, 너도 이 자식 싸우지 말고 둘이. 야, 싸우려고 그러면은 표정 딱 짓는 거죠. 이씨, 싸우지 말랬더니 이씨. 잠깐만. 싸우지 말아야 되나? 뭐 이런 생각 잠깐 하고 갈등을 없앤 엄마와 같은, 말이 통하고 뭔가 대화가 되면서도 합리적이고 이성적이면서 포용적인 모습부터 갈등을 없앴다. 이런 평을 많이 받고, 또 메르켈을 상징하는 단어가 메르켈하다. 뭔가 말을 해도 이렇게 섣부르게 얘기 안 하고 신중하고 어떻게 보면 우유부단하고 느리다 이런 표현도 되지만 말없이 생각을 하다가 결단을 내는 그런 스타일이었고, 결론적으로 이런 평을 많이 받죠. 강하고 유연했다. 트럼프한테 삿대질을 하면서도 뒤로는 사과할 수 있는 이런 정치인이라고 평가를 받고, 결정적으로 저는 높게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메르켈 누나가 취임한 다음에 독일이 황금의 10년을 구가했습니다. 2010년대. 이게 독일 닥스 주가예요. 전 세계의 주식이 이렇게 오른 나라가 두 개 있습니다. 하나는 미국이고 하나는 독일이에요. 이게 그럴만하죠. 2005년이면 여기 취임한 거예요. 여기가 2006년이니까. 여기 취임한 다음에 이렇게 올랐어요. 주가가 5천이 15,668이니까 3배로 갔죠. 우리나라 코스피가 1,800에 있던 게 만약에 5,400으로 갔다고 쳐봅시다. 훌륭한 지도자다. 훌륭한 지도자. 누가 됐던 간에. 야, 코스피 지금 3,000에 있는데 뭐 다음에 누가 되셔서 코스피 9,000을 만들어 왔다. 야, 코스피 9,000. 9,000 만들어주면 훌륭하죠. 야, 지금 3,000인데, 뭐, 누가 대선에 당선돼서 코스피 9,000을 만들어주면 형이죠. 형님. 엄마죠. 엄마. 아빠지, 아빠. 그 정도면. 파더 누가 되는 건데, 이건 무티 메르켈. 엄마다. 5,400. 아까 실업률표 끝까지 안 보여드렸는데요. 쭉 올라가다가 메르켈 재미 여기입니다. 물론 뭐 유로존 그 효과도 많이 보고 운도 좋았지만 확실히 화합의 리더십, 대연정을 통해서 사회의 갈등을 없애고 결단할 땐 결단하고 이런 모습을 보여주니까 실업률이 쭉 내려요. 독일의 황금의 10년입니다. 골든 제너레이션이고, 그래서 이런 평가를 받아요. 메르켈 시대는 어떤 시대였냐? 독일이 제2의 라인강의 기적을 이뤄낸 시대였다. 유럽의 패권 국가가 됐고요. 그 전까지는 세계대전을 일으킨 범죄 국가에 가까웠는데, 그 다음에 서독이 부흥한 걸 라인강의 기적이라고 그러죠. 다시 한번 해냈다는 거죠. 가장 높은 경제 성장률을 2000년대 기록했고요. 미국에 맞설 수 있는 거의 유일한 나라라는 인상을 세계에 심어줬고, 인도주의의 나라, 갈등을 치유할 수 있는 나라라는 말도 안 되는 이미지를, 독일 입장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이미지죠. 패전국인데 학살을 했던 패전국이 저렇게 세계에서 가장 존경받는 나라 중에 하나로 만드는데 성공을 했고, 또 메르켈을 상징하는 자세가 유명하죠. 신문에 많이 나오죠. 요 자세 있습니다. 요 자세. 메르켈 사진 보면 이것만 모아놓은 거 많아요. 사진 찍을 때 이렇게 사진 찍어요. 이렇게. 이게 왜 이렇게 사진 찍습니까? 물어봤더니 처음에는 뭐 손을 어떻게 들지 몰라서 그런다는데, 이게 요즘 사람들은 겸손하다는 생각을 많이 해요. 이 모습을 보면서. 이게 메르켈의 말은 뭐 메르켈의 뭐 다이아몬드 이런 표현 많습니다. 이게 좀 사람을 겸손하게 보인다고 해요. 독일 정치인들이 요즘 다 이렇게 찍어요. 가서 보시면. 우리나라 정치인 다 이렇게 찍는 그날이 오지 않을까 기대. 우리나라 정치인 이렇게 찍을 것 같은데? 내가 최고라고? 야, 그러지 말고 좀 겸손한 자세죠. 겸손하게. 낮은 데서 임하는 그런 모습으로. 야, 우리나라는 뭐 이렇게 찍지 않을까 진짜로? 뭐 이렇게 찍던가? 이런 모습을, 메르켈을 상징하는 어떤 하나의 모습을 뽑으라면 이게 아닌가. 물론 유명한 사진들 많이 있습니다. 뭐 있냐면은 약간 또 재밌는 걸 되게 많이 만들었어요. 이 G8 회의 도중이라 그러는데 2012년에 첼시하고 바이런 매넌이 붙었습니다. 챔피언스 리그 결승전. 첼시는 영국이고요. 바이에른 뮌헨은 독일이죠. 이 영국 총리, 독일 총리예요. 첼시가 이겼어요. 옆에 있던 영국 총리가 분위기 파악 못하고 옆에 있는데 이런 다음에 여기 메르켈 누나가 또 축구광이라는 썰이 있습니다. 축구광이라는 썰이 있는데, 독일인들이 다 그러겠죠. 이런 좀 못 씹은 표정 하고 있고 옆에서 우우 하고 있어갖고, 야, 좀 이거 그래도 옆에 있는데 좀 뭐 이런 소리를 많이 들었던 이제 뭐 그 사진이라고 할 수 있고요. 결론적으로 16년간에 걸친 기나긴 긴 총리 생활을 마치고 스스로 물러나는 무티 메르켈, 엄마 메르켈이라고 하죠.
어떻게 보면은 독일에게 가장 큰 제2의 라인강의 기적 황금의 10년을 가져다준 제가 보기엔 행운에 가까운 지도자가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스스로 물러나죠. 우리나라 뭐 대선 내년인가? 뭐 있죠? 우리나라 이런 행운에 가까운 그런 지도자가 뭐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등장을 해서 황금의 10년 대한민국 황금의 10년, 대한민국 코스피가 9천을 가는, 좋습니다. 좋습니다. 9천에 가는 그날이 돼서 아빠 누굴지 모르겠지만 아빠 누구가 되는 그런 기적이 좀 일어났으면 하는 작은 바람을 갖습니다. 독일에서는 벌써 뭐 무티 메르켈에 대한 추모는 아니고 뭐라 그러냐 뭐 그리운 뭐 이런 거를 많이 표현하는 거 봐서는 정말 근래에 보기 드문 대부분의 지도자가 욕을 먹고 그만두거나 욕심에 가득 차서 더 하려고 그러다가 마지막에 말년이 좋지 않은 모습을 보이는데 이제는 그만해야 될 때가 됐다. 나의 시간이 아니다. 무려 지지율 80%에서 스스로 물러나면서 역시 독일이다라는 찬사를 받고 있죠.